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오늘 저는 창동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참 개발 호재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왜 이 타이밍이냐, 생각과는 다르게 좀 돌아가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30년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사항 때문에 다시 이쪽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시세가 올라간다, 사람들이 잔뜩 온다, 이런 뜻 아닙니다. 큰 분위기 변화는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금매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가 맞고요. 창동 역세권 개발 중에 핵심 사업지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창동 역세권 개발이랑 쭉 이어져서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저쪽에 가시면 차량기지 쫙 이어지는 건데, 요쪽에 하늘로마트까지 이 뒤에 지금 공사 현장이 많이 올라갔네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GTX겠죠. GTX 쓰고 4호선 쓰고 1호선 쓰고, 나와보시면은 저쪽 나중에 보시면 플랫폼 61이라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창동역 1번 출구 나가보시면은 컨테이너 박스 막 쌓여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중물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우린 여기를 개발할 거예요. 대신에 이 땅을 놀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중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놓고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쉽게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역 어떤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뒤에는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되고 있고, 저쪽에 유통단지, 그리고 이제 상업지구 이런 게 쭉 들어올 거예요. 바이오단지, 이쪽에 뭐 보면은 저기 뭐 창업센터도 있고. 제가 이 호재만 보고 아파트를 많이 사는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말씀드리는 게, 호재를 보고 아파트를 사자 이런 얘기를 통 안 하는데, 전 딴 건 몰라도 일자리는 좀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와 함께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멀리 봐야 되는데, 이쪽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 집을 구해야 될 이유가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일자리가 좋은 게 생기면 뭐예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걸 가지고 좋은 집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당연히 새 아파트에다가 좀 면적도 크고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보시면은 창동이랑 노원구랑 이 도봉구 전부 다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땅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는 게, GTX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일단 GTX로 강남까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일자리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고, 여기 자체 일자리 늘어날 거고, 상권도 활성화될 거고, 상권 들어오면 또 뭐 들어옵니까?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야 되는 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들어오면서 주택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마침 만약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이게 서울 내에 이런 곳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랑 똑같이 비교하기는 굉장히 애매한데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었죠. 강서구의 마곡지구 어떠세요? 오세훈 전 서울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네요. 전 서울시장이자 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마곡지구 발표했을 때 정말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방화동 옆에 그 거지촌에다 누가 뭘 짓냐,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은 아무나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죠. 왜 가능했을까요? 일자리와 9호선과 그리고 새 아파트, 3박자. 여기가 그렇게 될 거다, 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한번 마곡지구를 놓치셨으면, 제 주변에 마곡지구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분들 셌거든요. 왜? 미분양이었거든요. 여러분, 당첨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4억대였어요. 아파트가 분양가가. 미분양이었다니까요. 그럼 마곡지구가 왜 성공한지 자체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곡지구, 그 땅이 좋은 동네예요? 김포공항 옆에? 방화동 옆에? 절대 아니죠.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좋은 동네였나? 그러면 마곡지구가 왜 성공했죠? 말씀드렸잖아요. 3박자. 일자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일자리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9호선. 9호선은 뭐예요? 강남과의 일자리의 접근성. 여기 GTX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 여긴 새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GTX 역도 없고 재건축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 먼저 지을 수 있는 것만 먼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정말 좋은 집, 비싼 집을 살 수 없다면 미래에 가치가 있을 만한 거를 먼저 사둬야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주 형태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지 말고 내 돈에 맞춰서 수도권에 집을 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여기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그때야말로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 안 깎이거든요. 사람들이 비싸게 팔라 그래요. 왜냐면 집을 파는 사람들도 이 호재를 다 알거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여기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건축 현장이 활기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창동에 저기 그 복합사업 그 개발이 있어요. 중간에 옛날에 효성건설인가 하다가 멈췄던 거 있어요. 부도 나가지고 저것도 뭐 재개한다고 하는데 저것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개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개발 사업이 너무 많고 재건축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 여기 분위기는 지금 시들시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지금 분당 가보세요. 사람들이 분당이 대선 끝나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분당은 그 전부터 분위기 괜찮았어요. 분당이랑 판교는 강남이랑 연결선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호재가 지금 진행되는 게 보이고 호재가 확정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조용하고 침체돼 있고 급매도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분당도 당연히 호재가 많죠. 저라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건데 돈이 부족하다면 이런 곳들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일자리 늘어날 거고 새 아파트 늘어날 거고 호재도 충분히 있고 미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현재 주거지로서 부자촌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간 소외받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지역들,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요? 여기 개발 계획은 여러분이 네이버에 창동 역세권 개발을 한번 쳐보시면은 잔뜩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사실 이게 개발이 얼마나 이렇게 다 현실화 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GTX예요.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 창동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 노원구 쪽에 상계동 쪽에 이제 운전면허 학원이랑 거기 차량 계지까지 나가서 거기 일자리가 들어오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자리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게 진행되면 최소한 넓게 한 10년은 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여기가 재건축이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분명히 중간에 지금은 분위기가 다운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또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너무 비싸다. 왜냐면 이런 분위기가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고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호가는 올라갈 것이고 또 분위기가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가 변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여기 지금 도봉구랑 노원구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미리 강남이 올라갔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부터 2015, 16, 17 이렇게 강남 중심으로 올라간 다음에 2018, 19, 20 이 후반기를 거치면서 노도강이 2배씩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강남이랑 30된 아파트에서 주요 단지들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폭등이라고 얘기하기엔 아니요, 이 말은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폭등은 아니지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강남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노도강이나 변두리 지역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이미 한번 틀렸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글을 남겼었어요. 2020년 정도? 그 정도에다가 2020년에는 이제 대전, 인천 아니면 이렇게 외곽 지역이 올라갈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결국엔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외곽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강남이나 저기 서울의 비싼 주요 단지가 신고가를 쓰고 있다면 여기도 언젠가는 영향을 받겠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금의 흐름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렇게 호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좀 한번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공부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강남이나 주요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접근 가능한 건 분명히 팩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저쪽에 뭐 이 하나로마트라 그래가지고 저 또 유통센터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 개발 계획이 굉장히 큰데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또 공사 현장이 눈에 보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나와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호가나 실거래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여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을 만약에 캐치하셨을 때 언제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난 5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